저기요, 잠시만요. 고깃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잡는 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두 손에는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네? 학생, 이것 좀 봐주세요. 우리 아들인데 한 달 전부터 소식이 없어요. 아주머니는 무척이나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전단지를 내게 내밀었다. 나는 얼떨결에 전단지를 받았고 그냥 그대로 주머니에 넣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이라 적잖이 당황했지만 받지 않으면 너무 무례해 보일까 봐서 그냥 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아, 네. 대답도 건성으로 하고 빨리 자리를 떠서 한 40m 정도 걸었다. 건널목 맞은편에 태영이 누나네 고깃집이 있어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잠시 멈춰섰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벌써부터 환하게 켜진 간판에 맛있는 집이라는 고깃집이 있었다. 바로 태영이 누나네 고깃집이다. 가게 안은 이미 손님들로 꽉 차 있었다. 바람도 서늘하고 노을이 조금씩 지기 시작했다. 비록 시험은 망했지만 뭐 상관없었다. 안 다닐 거니까. 신호를 기다리는데 문득 좀 전에 아주머니의 모습이 궁금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뒤를 돌아 아주머니가 있던 자리를 쳐다보았다. 아주머니는 아직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신호가 바뀌는 소리가 나고 나는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끽끽끽 하는 굉음이 들렸다. 그리고는 쾅 소리가 났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았는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자동차 사고였다. 저기는 아주머니가 있던 곳인데? 문득 떠오른 생각에 뚫어지게 보니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가던 차들이 전부 멈추고 가게 상인들부터 주위의 사람들이 사고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 급히 사고가 난 쪽으로 다가갔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까 그 아주머니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나무 기둥에 찌그러진 택시 한 대가 연기를 내고 있었다. 저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차 소리도 들려왔다. 몇몇 사람들은 울기도 하며 다른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해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다들 비켜주세요! 구급대원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사람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눈으로 사고가 난 아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수습이 되던 중 나는 무심코 사고가 난 택시를 바라보았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구급차를 바라보았는데 환자는 아주머니뿐이었다. 나는 운전수가 다른 구급차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몇 분쯤 사고 정리 작업을 지켜보았다. 구급차가 떠나고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나도 다시 길을 건너 고깃집으로 들어갔다. 고깃집에서도 바깥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손님들이 모두 웅성거리며 사고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야, 성찬아, 여기야!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리에는 태영이도 있었다. 야, 나 방금 사고 난 거 보고 왔어. 태영이와 진수도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야. 뭔 사고야? 자동차 사고? 어떤 택시가 어떤 아주머니를 친 것 같아. 나는 대충 대답하고 내 앞에 따라져 놓여있던 술 한 잔을 마셨다. 이런 쌍, 음주운전 아냐? 진수는 벌써 눈이 풀리고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몰라 나도. 대충 대답을 하면서도 좀 전에 운전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성찬아, 진수 완전 취했어. 지금 소주 3병째다. 태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술을 다시 한 잔 따라줬다. 야, 너네 근데 왜 이렇게 취했어 벌써부터? 지금 6시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다들 많이 취해 있는 것 같았다. 야, 성찬아. 진수 학교 자퇴하고 여기서 일한다는데? 태영이가 말했다. 진수는 완전히 취한 눈빛으로 나를 보며 씩 웃었다. 그리고는 나지막히 말했다. 야, 나는 얘네 누나하고 결혼할 거야. 진수는 평소에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다. 이번에도 아마 진심일 것이다. 미친놈, 우리 누나는 안 돼. 아, 왜 안 돼? 그냥 안 돼. 나는 진수와 태영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체가 짜증이 났다. 나는 담배를 태우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담배를 찾았는데 뭔가 종이가 있었다.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붙이고는 주머니에서 같이 꺼낸 종이를 봤다. 전단지였다. 아까 그 아주머니가 준 것이다. 전단지를 펼쳐 자세히 들여다봤다. 실종자를 찾는다는 전단지인데 실종자는 33살 남자였다. 생긴 건 멀쩡한데 특징란에는 특별히 장애가 있지는 않았다. 뭐지 이 사람은? 나는 다시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고는 다시 술을 마셨다. 진수와 태영이는 아직까지 누나 이야기 중이다. 사실 저는 일찍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가정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남자 손님은 힘겹게 말을 꺼냈다.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세요. 다리에 장애가 있으세요. 그리고 형이 한 명 있는데 그 새끼는 지금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택시 운전을 시작한 후부터 집을 나갔어요. 그 전에도 한 번 나가면 몇 달 후쯤 가끔 다시 돌아와서는 어머니와 저에게 돈을 달라고 했어요.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나는 고개를 들어 백미러로 손님을 가끔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근데 제가 택시 일을 시작하고 얼마 후에 알았어요. 그 새끼 도박하는지요. 거기다 약까지.